더 이상 노인성 질환만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무릎 부분을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긴장과 부담이 또 가해지면서 이 텐션 때문에 더 아프고 손상이 갈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케이 김지은입니다. 나이와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운동은 정말 중요하죠. 특히나 연세 많으신 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더욱 운동이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릎 아픈 분들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무릎이 아프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주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 이상 나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의학적으로는 무릎 관절증이라고 부르고 무릎에 염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질환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죠. 그 중에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가장 흔하고 연골, 연골판, 인대까지 손상되었던 게 뼈의 손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무서운 특징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를 살펴보면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2018년에는 약 280만 명에서 2022년에는 300만 명이 넘어서 단 4년 만에 20만 명이나 증가한 결과가 있었어요. 연평균 증가율이 1.6% 정도인 거예요. 환자분들의 비율로 따져보면 60대가 35.3%로 가장 많았고 70대는 26.8%, 50대가 16.9%였어요. 50대의 진료 비율이 꽤 높은 걸로 봤을 때 이제는 무릎 관련된 질환이 더 이상 노인성 질환만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젊은 나이부터 적절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증으로 인한 신체 활동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상실, 우울증 같은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이어져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은 닳아서 한번 손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거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면 근력이 강화되고 유연성과 균형감 모두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릎이 아픈 분들께 무릎 운동의 대원칙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무릎이 아픈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운동할 때 무릎이 주로 아픈 이유는 첫 번째, 체중 때문에 하중이 많이 가서예요. 체중을 무릎에 더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무릎 연골과 관절면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증가해버리면 연골이 이렇게 부딪히는데 더 큰 마찰로 많이 닳아서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을 너무 많이 굽히는 경우예요. 무릎 부분을 많이 굽히면 굽힐수록 손상 갔던 인대와 힘줄 같은 부분이 쫙쫙쫙 늘어지다가 긴장과 부담이 또 가해지면서 이 텐션 때문에 더 아프고 손상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릎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체중을 싣지 말고 많이 굽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전후에 무릎 근처의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고 약해진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운동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앉아서 무릎을 펴는 운동입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느 정도 통증이 있더라도 무릎을 충분히 펴주는 동작부터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부종도 줄어들고 무릎에 본격적으로 나는 운동을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간단한 동작 같지만 무릎 근처의 기초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두 번 정도 다리당 10번에서 15번 정도 반복하다가 이 동작이 쉬워지면 횟수를 점차 늘려나가면 돼요. 두 번째로 걷기 운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걷기 운동에 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의 걷기는 일반적인 걷기와는 조금 달라요. 건강한 분들께는 오르막이나 계단, 당연히 이런 것도 추천을 하죠. 그렇지만 무릎이 안 좋다면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쿠션 있는 신발을 꼭 신고 가능한 평평한 곳을 걷는 것을 추천해요. 지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많이 진 곳은 올라갈 때 무릎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 러닝머신도 좋은데 너무 느리거나 빠르지 않게 자세를 망치지 않는 속도로 해주세요. 속도가 빨라지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나쁜 자세가 반복돼서 무릎의 하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을 골고루 쓴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발을 쭉쭉쭉쭉 뻗어서 걸어주시면 돼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께는 밖에서 타는 자전거보다는 실내 자전거를 추천드려요. 실제로 실내 자전거는 걷기 운동에 비해서 무릎에 주는 부하가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깥에서 타는 자전거는 장애물이나 오르막, 내리막도 있고 뭐 속도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뭐 중간중간 돌멩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힘과 자세를 일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당연히 무릎에 부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타시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를 조절하셔서 조금씩 무릎과 하체에 근육이 생길 수 있게끔 하면 돼요. 그리고 처음에 무릎이 많이 굽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는 내 키에 맞게 잘 조절을 해서 타야 합니다. 안장이 낮으면 무릎이 더 많이 굽혀지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운동 후에 무릎이 너무 많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타시기 전에 바퀴 저항과 안장 높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처럼 물에서 하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에서는 땅에서와 다르게 부력 덕분에 신체 일부를 지탱해주고 무릎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아요. 물속에서는 최대 체중의 약 90%까지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의 부상 위험을 더 낮춰줍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물의 저항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움직일 때보다는 좀 더 힘들다고 느껴져요. 이 저항들이 근육을 강화하고 근육의 조절 능력을 개선시켜 줍니다. 물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압력은 줄이고 운동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특히 수영은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발달하고 하체 근육을 강하게 하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수영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때와는 다르게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자연스럽게 증가해요. 쭉쭉 뻗는 그런 이제 자유형을 할 때도 그렇고 배영을 할 때도 그렇고 팔을 실제로 쭉쭉 뻗는 동작을 하니까 이런 동작들이 근육중과 더불어서 유연성과 체력도 길러줘요. 그래서 물에서 하는 운동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수영을 못하더라도 요새 아쿠아로빅 같은 것들도 있고 많은 운동이 있으니까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틈틈이 하는 생활 운동이 중요해요. 근력이 좀 붙었다면 통증이 없는 데에서 계단 오르기를 실천을 하는 거죠. 항상 생활화하는 거예요. 뭐 내가 결제를 받으러 간다,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외근을 간다 할 때도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계단에서 올라가는 거는 좋아도 내려올 때는 내가 평상시 걷는 나쁜 자세로 걸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무게가 실제로 양쪽에 평등하게 가지 않고 좀 잘못 하중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계단 운동은 하지 마시고 올라오는 계단 운동 위주로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TV나 스마트폰 같은 걸 할 때는 당연히 쪼그려 앉아서 하거나 무릎을 많이 굽히는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제 의자에 허리를 쭉 펴고 앉으셔 있거나, 근데 30분 이상은 같은 자세를 하지 말고 틈틈이 무릎을 쭉쭉 쫙쫙 펴는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늘은 무릎 아프신 분들께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어떠한 운동이든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우고 낮은 강도와 적은 횟수로 시작을 해서 점점 강도를 올려가고 횟수도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무릎에 이미 어느 정도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라면 더더욱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환자 개개인에 따라 나이, 근력, 통증, 관절염의 단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운동량이나 시간, 횟수 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 없는 정도로 어느 정도 운동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운동을 해주시고요. 운동 중에 약간의 불편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 후에 몇 분 정도 지나면 사라지고 가뿐해진다, 이 정도 기준으로 이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약간의 불편함이 아니라 운동 전후 아니면 운동 후 특히 통증이나 열감이 너무 심해지고 부종까지 느껴진다, 이런 거는 이제 너무 강도가 센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무릎 찜질과 마사지로 증상을 완벽하게 가라앉힌 다음 다시 운동을 하고, 그 동일한 강도는 나에게 너무 강한 강도니까 좀 강도를 낮추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 아프신 분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봤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점의 닥터케이 김지은이었습니다.